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금 시장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실적주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돈을 벌고 많이 벌고 그에 따른 기대 심리가 높아지면 주가라는 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튼 2분기 실적의 흐름들 물론 이번에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과거에도 똑같았습니다. 과거에도 10조를 영업이익 10조를 처음 찍을 때도 강한 상승을 보여주다가 금방 주가가 20-30% 정도 조정 주고 다시 또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봐야 되지 앞으로 가지 못할 것이다. 실적이 앞으로 안 좋게 나올 것이다.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실적주들이 지금 현재 중심이 되고 있고 이런 종목들이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좀 후성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후성이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지속적인 상승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잘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자, 1차 목표 가격이 지금 12,500원인데 지금 현재 12,200원, 300원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충분히 12,500원 정도는 터치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1차 목표가뿐만 아니라 2차 목표가도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움직임들을 현재 보게 되면 기관이 아주 적극적입니다. 특히나 기관 쪽 안에서도 연기금이라든가 투신 쪽 그리고 금융투자 골고루 지금 기관 같은 경우에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해 준다면 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후성 앞으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좋은 종목이고 최근에 불화수소도 자체적으로 개발했던 부분들이 이제 반도체 쪽으로도 매출이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후성의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은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말씀드린 종목 흥구 F&B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구 F&B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좀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좀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루 거래량이 지금 이제 2천만 주를 이상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일단 동사에게는 아주 좀 긍정적이고 추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의지가 좀 강해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흥구 F&B 또한 하나의 또 실적주로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해하시고 소상공인 분들 같은 경우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긴 하지만 흥구 F&B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하나의 또 수혜주입니다. 간편식 시장에 있어서 상당히 좀 시장 작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증가폭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흥구 F&B에 선택했던 부분들이었고 오히려 코로나로 인한 오히려 좀 우리가 수혜주로서 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자, 아무튼 흥구 F&B도 잘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한신공영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신공영도 좀 오랜만에 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자, 한신공영 같은 경우는 건설회사입니다. 건설회사이고 최근에는 이제 GS건설과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세종에다 더 시티라는 지금 현재 아파트, 주택을 개발하고 있고 그에 따른 지금 현재 분양에 지금 들어가는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은 분명 GS건설과 시너지 효과는 좀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신공영도 마찬가지로 지금 GS건설도 마찬가지고 현재 흐름들을 보게 되면 GS건설 또한 추세적으로 단기 상승하려는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고 수급적인 분위기도 양호하게 형성되고 있고 좋은 흐름들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신공영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인 상승 흐름들을 다시 만들어주고 있고 현재 22평선에 머물러 있지만 22평선에서 좀 더 강하게 좀 올라타게 된다면 단기적인 상승 흐름들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리뷰 종목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새로운 종목을 가져나왔습니다. 오늘 같은 종목은 제가 어제 좀 뽑아놓은 종목인데 오늘 너무 급등을 했어요. 너무 급등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제2의 돌파 매매 전문가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가져나온 거 아닌데 우연찮게 이제 돌파 매매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 부국철강입니다. 부국철강 들고 나왔는데 지금 26%나 올라왔어요.
오늘 장중에 뭐 급등을 하기도 했었고, 뭐 7, 8%까지 눌림을 주다가 또 갑자기 또 11시가 넘어가면서 주가 쭉 크게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흐름들이었는데, 좀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부국철강에 대해서. 뭐, 현재, 뭐, 룰상 지금 현재는 뭐 매수할 수는 없지만, 저는 지금 현재, 6천 매수가를 6,300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300원. 예. 뭐 상한가로 가서 뭐 움직여 버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아무튼 뭐 부국철강 같은 경우 제가 어제 뽑아 놓은 종목 중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단기 상승의 급등을 좀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했고, 그 자료들을 어제 다 만들어 놨었는데, 예, 아무튼 오늘 좀 너무 빨리 움직임을 보여줘서 좀 제대로 된 매수를 못하는 부분들이 좀 아쉬움은 남습니다. 자, 하지만 뭐 부국철강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동사의 뭐 실적 성장성이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져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자, 그렇다면 자료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부국철강이 아주 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부국철강이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 철강주들의 움직임이 아주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와 가전, 그리고 조선, 이런 쪽으로 해서 제품들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요즘 뭐 경기 민감주 쪽에서 수주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조선주, 그리고 자동차 또한 지금 현재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국내 시장에 있어서 보게 되면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좀 높여가고 있고, 해외 쪽의 시장 점유율도 높여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유럽 시장이 되었던 미국 시장이 되었던 현재 국내 시장,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해외 쪽 공략이 소위 얘기해서 프리미엄 제품부터 해서 많은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에서 동사의 성장성을 한번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그 외에도 보면 이제 가전 제품도 요즘 뭐 판매량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요즘 뭐 브랜드 뭐 비스코프가 유행할 정도로 시장에서 상당히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 뭐 그에 따른 지금 현재 뭐 세탁기를 비롯해서 건조기 같은 경우에도 세트로 해서 판매량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죠. 뭐 그런 부분들은 분명 동사에게는 백색 가전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동사의 하나의 실적의 기대감을 높여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동사가 지금 현재 거래소 파이프라인 쪽으로 해서는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게 하나의 호재다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 자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료를 좀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스케이프 강판, 형광 뭐 이렇게 제품들을 보여주는데, 보시는 것처럼 대략 뭐 골고루 지금 현재 매출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주로 자동차와 가전, 선박, 건설 쪽이죠. 건설 쪽 같은 경우에도 뭐 H빔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좀 철강이 많이 들어갑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뭐 그런 부분은 분명 긍정적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부국철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렇다면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부국철강 사실상 크게 올라가는 이유 중 하나가 또 이낙연 정치 관련된 종목을 엮여가지고 이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데, 당분 지금 여권 쪽에서 이제 경쟁이 좀 치열하게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지지율 1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있고, 지금 이제 치고 올라온 이낙연 전 대표의 이제 움직임이 있는데, 당분간은 어떤 좀 섹터 쪽에 좀 더 강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지 간단한 전망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둘 다입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부국철강 같은 경우는 이거 오너분이 또 이낙연 지금 어떻게 보면 여권의 대선 후보이기도 하죠. 자, 이분과 학연입니다. 학연. 서울대라는 이제 학연으로 인해서 관련 종목으로 좀 묶여져 있는 부분들인데, 뭐 그런 부분들 또한 동사의 주가 상승에 영향을 주는 건 분명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뭐 정치적인 내용 또한 영향을 주고 있고, 주가 상승에 그에 못지않게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뭐 소위 얘기해서 뭐 이런 건 마당 쓸고 동전 죽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일석이조 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부국철강 지금 현재 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매수를 못하지만 6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수가 근처에 오게 되면 매수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차 목표 가격은 8,000원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2차 목표 가격은 10,000원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4,500원인데요. 아무튼 지금 현재 단기 급등 신호를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 좀 목표 가격을 좀 높게 잡았다는 부분들, 그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투자 전략 꼭 확인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